안녕하십니까. 네. 뭐 상대평가 얘기 나와서 심란하죠? 심란할 게 뭐 있어? 아직 몇 년 남았는데, 그죠? 우리는 올해 되면 되죠. 근데 이제 응시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보니까 40만 명이 응시했더라고요. 수능을 제외하고는 단일 시험으로 최대죠. 올해 그래서 다른 시험과는 달리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물론 그 접수한 사람들 중에 허수가 한 30% 되긴 하지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번 접수해서 보는 사람들은 한 30% 돼요. 근데 그게 시험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절하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금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영향이 없어. 우리는 민법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쉽게 한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하여튼 올해 지금부터라도 빡세게 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145페이지 요약집 제3자를 위한 계약 할 차례죠. 중요하죠, 아주. 거의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뜻이죠. 외워야 될 게 있죠.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공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된다. 반면에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 낙약자. 이게 채무자죠. 그리고 제3자가 이제 수익자 이렇게 되고요. 둘 사이의 관계가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부르고, 이 둘 사이가 대가관계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관계는 이게 제3자를 둘 사이의 계약 자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뭔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갑이 물건 안 넘겨준다. 그럼 당연히 을은 병에 대해서 나 대금 못 줘 라고 거절, 항변, 대항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기본관계. 반면에 둘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을 것 and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특약이 있을 것. 이걸 제3자 약관이라 하죠. 요때요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첫째,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현존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태아나 또는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죠. 근데 권리가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주택 건축업자와 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을 하고 요 건축업자가 분양보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한다. 요 분양보증계약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분양보증회사가 대신 분양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첫째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조건을 붙일 수 있구나. 갑이 부도 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자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모두 취득한다.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형 3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의무를 면제받는 거,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 3가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이 둘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있다. 그 요건이 뭐냐? 제3자가 낙약자에게, 즉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다. 여기서 이 수익의 의사 표시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유효요건도 아니다.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익에 의해서 표시가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한다. 세 번째, 일방적인 거다. 네 번째, 언제까지 수익예사를 표시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10년이다. 너무 기니까 낙약자가 물어볼 수 있다. 최고.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하기 전, 후, 전. 일단 전이라 하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으니까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수익의사 표시 전에는. 반대로 수익의사 표시하여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 물론 미리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를 유보했다면 그때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했지만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첫째, 해제는 요약자가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제3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두 번째,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여기 제일 중요하죠.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설령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죠. 마지막으로 요놈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못하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병은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기망을 했다. 그럼 상대방 기망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고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죠. 반면에 수익자가 만약에 요약자를 기망했다. 그럼 요놈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기망이죠. 따라서 낙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요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110조 2항의 제3자 사기치는 제3자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죠. 145페이지 4번 의 그리고 관련 판례 세 번째 줄 제3자의 수기에서 표시는 명시묵시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 개념의 반가로 2번 양가로 3번 반가로 3 이 반가로 2 반가로 3 그리고 관련 판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라고 돼 있죠. 요거죠. 요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가 또 수익자와의 대관계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거절할 수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있고 그중에 반가르번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이요. 조문이죠. 효력 539조 1항
조문 자체가 잘 나오죠.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항 그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 이거 요약자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예사를 표시해야 된다. 540조 최고할 수 있고 확답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1조 제3자 권리가 생긴 후 즉 수익예사 표시를 한 후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542조, 539조의 계약에 기초한 항변이니까 요거죠. 요거. 539조 계약이 요거예요. 요거에 기한 어떤 하자가 있다. 그 항변 할 수 있다. 조문이하에 이렇게. 그 밑에 반가로에 동그라미 1번 권리 취득 요건, 권리 발생 시기와 수익예사 표시. 그 다음에 오른쪽 제3자의 지위 박스 안에 있는 거 2번 특히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관련 판례 중요하죠. 양가로 4는 조금 어려워요. 한번 눈도장 좀 어려우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이런 것들.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니까 떨어져. 반가로 2번 계약 해제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 계약에 기한 항변권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 총론의 계약